일론 머스크 얘기부터 한번 가 보도록 하죠. 일론 머스크. 제가 인제 요것도 트윗으로 여러분에게 주말 동안 좀 보내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야망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지금 인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테슬라의 지분을 12%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친구가 트위터만 사지 않았다면, X만 사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마 거의 한 17%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인제 다 정리하고 지금 12%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지분을. 자, 근데 이분이 지금 "나는 25% 지분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5% 지분을 요구한 이유는 "나는 지금 이 모티베이션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이 정도 있어야 내가 좀 뭔가 하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회사 밖으로 나가서 내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죠.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놀이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테슬라는 주주를 위한 기업이 아니다."라고 제가 긴 글을 여러분에게 써서 보내 드렸습니다. 보신 분들 8 번 눌러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제 이 일론 머스크라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테슬라를 펌핑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24 시간 트윗질을 하면서 뭘 한 거예요 그동안? '주가를 올리는 데 혁혁한 공을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말 하나 '내가 나가서 스타트업 내가 한다.' 이 말 하나로 저는 그 속이 보이는 거예요.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 테슬라라는 회사 그러니까 '조직보다는 개인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2% 정도 갖고 있으면요 괜찮은 겁니다. 인제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피델리티 같은 회사 봐라. 피델리티." 걔 그 주주 CEO는 그러니까 대표 뭐라고 그러죠? 오너는 20% 2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출근도 안 하는 사람이지 않냐? 자기는 인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걸 인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제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테슬라는 지금 우리한테 배당금을 줍니까? 혹은 우리한테 자사주 매입을 하고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피델리티하고 비교를 해서 본인이 지금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건데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상당히 좋은 회사인 거 저는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일론 머스크다. 그래서 CEO를 갈면 뭐 중간에 어떤 그 흔들림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장기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테슬라를 위해서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로봇을 만들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버는 돈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꼬리만큼만의 마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캐시플로우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풀 셀프 드라이빙 문제도 그렇고 뭐 노조도 그렇고 이게 지금 로봇도 그렇고 지금 어때요? 이게 다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마진은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가격이나 계속하고 있죠. 중국에서도 하고 있죠. 마진 주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에 있는 어닝 발표 이게 인제 잘못되면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요런 거를 보내 드렸어요. 요거 보셨어요, 요거? 요거 보셨나요?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빅 세븐 버크셔까지 넣어서 8 개를 제가 넣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피보나치를 볼 줄 안다면 지금 최악의 스탁과 최고의 스탁을 여러분들이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분별해 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테슬라가 있어요. 캐시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돈이 도는 것은 맞아요. 살아있는 회사입니다. 죽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팔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페이팔이 캐시플로우가 없었던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마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계단식으로 하락을 합니다. 페이팔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일론 머스크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팔고 한마디로 먹튀한 거죠. 먹튀하고 나서 지금까지 페이팔이 잘 된 적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식으로 계속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캐시플로우라는 이 단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마진입니다. 마진이 계속 건전하게 늘어나느냐 아니면 마진이 계속 쪼그라드느냐 이것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근거가 앞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테슬라의 이사진이나 누구든지 용기를 내서 좀 제대로 된 발언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어닝콜 때 1월 달에 있을 어닝콜 때 머스크가 next year something something을 말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도 그래요. 로봇도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요거 보셨죠? 요거 일론 머스크가 트윗한 거 요거 이 영상 보신 분들 이 영상도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보면 구탱이에 보면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보이죠?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식의 부족이야 이것도 사실은. 이 기술이 뭐 새로운 기술인 것 같으세요?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 기술은요 1960년대에 디즈니가 이미 했던 거예요. 옆에서 손을 움직이면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 기술을 보여준 거예요. 즉 일론 머스크도 인정을 했어요. 이거는 얘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얘가 지금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장갑 같은 걸 끼고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만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 무식하기 때문이다. 무식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무식해서 열광하는 거예요. 예전에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동영상이라는 거 이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걸 처음 본 거지. 그러니까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야. 그렇지만 1960년대에 이미 디즈니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울 게 전혀 없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 그럼 저걸 쓸 수 있겠어요? 지금 인간이 얼마나 더 싼데 시간당 1불도 못 버는 인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하루에 5불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 세상에 아직도. 인간이 훨씬 쌉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어떤 그 비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오 잡는 사업을 테슬라가 계속하는 한 힘들 것이다. 앞으로 누가? 주주가 힘들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힘들 일이 없지 당연히. 예. 근데 힘든 건 누구야? 주주야. 주주는 뭐가 있어야 돼? 배당금이 있거나 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배당금이 없으면 주식이라도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앞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펌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넥스트 이어 우리가 또 뭐 할게. 이거 한번 꺼내줘야 돼요. 예. 트위스트를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골드만삭스 얘기를 드려야겠는데 자, 얘네가 지금 이익이 아주 크게 불어났습니다. 4분기 비교해보면 거의 한 51%가 늘어났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그 PB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PB.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들 상대로 하던 사업을 다 없앴어요. 무슨 얘기야? 짜잘한 애들 좀 치자. 짜잘한 애들 없애버리자. 이게 주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짜잘한 손님들을 안 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효율이 올라가죠. 당연히 효율이 올라갑니다. 자, 직원도 더 많았어야 돼. PB를 하려면 직원도 더 많았어야 돼. 근데 이걸 다 없애버린 거야. 직원들도 없애버려. 그죠? 자, 그러니까 효율이 훨씬 좋아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IPO나 합병이나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지금 분기를 마주했고요. 더 좋은 건 뭐냐? 2024년이 되면 IPO라든지 스펙이라든지 그리고 합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이익을 바라보고 있고요. 4분기가 이렇게 확 올라간 것 자체가 월스트리트로서는 앞으로 2024년부터 제대로 돌아가겠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모건 스탠리의 문제는 뭐냐? 반대의 것이었던 거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건 스탠리의 약 50% 정도가 어디서 돈이 나오냐? 자산 관리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자산 관리라는 건 뭐예요? 고객의 수를 기반으로 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고객이 많아야지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 관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골드만만큼 아주 그냥 혁신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모건 스탠리하고 상당히 큰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CEO도 사실 나쁜 얘기를 좀 많이 해줬어요. 무슨 얘기였냐?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너무 크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도 상당히 크다.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왜 못했는지 하는 변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보잉은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잉에 풋을 거신 분들 장난 아니죠. 예, 아마
제가 아까 그 CIA 분 중에서 한 분 봤는데 예 보잉 풋 넣어 가지고 500% 만드신 분이 있던데 오셨나요? 예 오셨으면 예 채팅창에 좀 아는 척 좀 해 주십시오. 자 이게 지금 문제가 큽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트윗을 보내 드렸죠? 주말에. 예. 요거 보셨나요? 요거? 받았다 8번 눌러 주십시오. 여기 문제는 뭡니까? 예 여기서 인제 그 미 항공우주국도 마찬가지지만 보잉도 마찬가지입니다. DEI를 이용한 고용을 했기 때문이죠. 뭡니까? 뭐 형평성 위주로 흑인도 뽑고 저기 뭐 게이 앤 레즈비언도 뽑고 장애인도 뽑고 이렇게 분량대로 뽑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이유는 뭐예요?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정책을 마련해 줬고 그렇게 하면 니네한테 인센티브 주고 세금도 감면해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을 능력 위주로 뽑지 못하게 된 거죠. 아니 게이라고 뽑아주고 흑인이라고 뽑아주고 장애인이라고 뽑아주고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이런 그 헤비한 어떤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비행기라는 건. 그럼 여기서 품질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주 능숙한 경력직의 사람들을 직원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뽑아다가 훈련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해야 된다라는 이 자체가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런 문제는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잉의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차트를 보니까 지금 그 더블 바럼을 만들어야 돼요. 더블 바럼을 만들고 그때서야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가는 요 수준을 지금부터 사실은 뭐 매수를 해도 되긴 하겠지만 끝까지 한번 보고 가셔야 된다. 이 더블 바럼을 치고 가는 걸 여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가시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얼마가 된다? 200불이 된다. AMD가 타겟 프라이스가 200불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뻔합니다. AI 때문이죠. AI 때문에 AMD는 지금 매출이 이렇게 될 것이고 매출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200불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가만히 있나요? 아닙니다. 엔비디아도 740불을 받았습니다. 740불. 동일한 이유입니다.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고 엔비디아는 당연히 이렇게 팔 수밖에 없고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데 마진은 또 이렇고 미쳤다 이러면서 때려준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진투자증권과 잠깐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지만 지금 AMD만 이래요? 엔비디아만 이래요? 아닙니다. WDC도 그렇죠. 웨스턴 디지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그 어떤 그 RSI가 꽉 찬 지가 지금 거의 한 3주째예요. 조심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익절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난 익절 필요 없다. 그냥 계속 모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RSI가 꽉 찬 지가 지금 거의 한 달째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굽혀지질 않아. 여러분 차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굽혀지질 않아.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새로운 돈이 유입이 된다는 건 뭐예요? 뭘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지금 시장에서 누군가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시원찮은 것들을 팔고 뭘 하는 거예요? 바이를 하기 때문에 RSI가 꽉 찼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시장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시장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시장이 나빴습니다. 상당히 나빴습니다. 오늘. 테크놀로지 빼고 살아있는 게 없다시피 했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지금 엔비디아나 AMD나 AI로 갖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팔았을 것 같으세요? 채팅창에 써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지금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퍼포먼스가 개 같은 걸 팔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개 같은 걸 팔고서 지금 제대로 된 아이들을 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좋지 않아.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팔아야만 하는 스탁. 그것을 지금 채팅창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요거 이제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뭘 보여드렸나요? 버거킹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거킹이 이제 드디어 인수를 막 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브랜드에서 캐롤스를 거의 한 1빌리언 정도에 사서 이걸 인수한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완전히 할 예정인데 거의 한 5년에서 7년짜리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5년에서 7년 정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거 왜 글씨가 안 써지냐? 왜 안 써져? 5 년에서 7년 정도의 프로젝트로 원본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아 또 장난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장에서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된다? 움직일 수밖에 없다. 들을 수밖에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죠? 테슬라 팔고 여러분 AI 사세요. 정신들 차리라고. 응? 자, 투자는요. 여러분들의 분석이나 시장은 여러분들의 분석이나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니까짓 게 뭔데 시장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시장은. 자, 그거 말씀드리면서 버거킹 얘기만 있었냐? 아닙니다. 요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젯블루가 요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투입 받으신 분들 8번 눌러 주십시오. 젯블루가 어 스프린트를 살려고 그랬죠. 스프린트랜다. 스피릿을 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판결이 났어요.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야 니네가 뭔데 웃기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제 어려워진 거죠. 이거는 뭐 끝났다고 봅니다. 뭐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인제 다시 소송해서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항공사들은 사실 그동안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찬성하지 않았어요. 왜? 큰 거예요. 큰 덩어리입니다. 얘네가 사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말 조금 어떤 불균형이 좀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 다른 항공사들한테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옵션 같은 경우 난리가 났습니다. 달라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어떻게 됐어요? 다 뿅. 그래서 이런 그 호재의 뉴스가 나와서 관련 주식들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그 어떤 악재잖아요. 어떤 회사로 인해서. 자, 이 악재는 뭐다? 결국에 다른 회사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 다행이다. 내가 저기 젯블루도 없고 스피릿도 없고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바보 같다라는 거야. 그거는. 자, 이런 악재가 나오면 주위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오 좋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꼭 이용하시길 바라요. 오케이?